인성이라고 성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영주시를 이끌고 가시는 세 분의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박남서 영주시장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박남서입니다. 오늘 인성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많은 분이 오신 만큼 또 훌륭한 분들이 오늘 또 강사로 나와주셨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우리 영주시 명예 시민이시기도 합니다. 또 가장 의미 있는 게 소라투님 문화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한 15년 전에 영광중학교 학생들을 조금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 다루기 힘든 학생들만 모아서 지금 이 북쪽 북을 가르쳐 갖고 지금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지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이시영 원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영주 발전은 나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올해도 또 큰 한건을 또 했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국가산단도 이제 곧 조성이 되면은 청년들, 근로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영주에 일하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가 문화관광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도 영주를 위해서 일하러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영주시와 경북개발공사가 힘을 합쳐서 70세대 연립 아파트를 이제 짓기로 이제 했다. 그 내용이 바로 얼마 전에 플래카드 많이 써붙이는 거 보셨죠? 지역 활력 타운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주가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타겟을 하고 또 영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그런 정주권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면서 그런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또 일부러 찾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우리 영주시는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성 아카데미는 우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좋은 알찬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 영주시장님께서 말씀 나눠주셨고요.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임종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가슴이 설렙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2층에 계신 학생분들과 같이 학생 신분일 때 우리 이시영 박사님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책도 여러 번 많이 읽었었고 존경했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고 오늘 강의가 진짜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1층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어르신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오래 사십니다. 계속 봉사활동 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오늘 이시영 박사님 정말 연로하신데도 70대 같으세요. 오늘 강연 잘 들으시고 또 많은 걸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자님 감사합니다. 김하숙 영주시 의회 부의장님이십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 부의장 김하숙입니다. 오늘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5월 영주인성 아카데미를 아주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하여 매우 기쁩니다. 우리 2층을 보니까 우리 그 어르신들이 몇 분 서 계십니다. 우리 선배도시 학생 여러분들 저 서 계시는 아버님께 자리 양보 몇 분만 해주세요. 지금 저 옆에 좀 몇 분 계시는데 학생들은 요 통로에 앉으시고 우리 어른들 자리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시영 박사님을 우리 영주 시민입니다. 환영해 주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수 연주실 부의장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소중한 말씀 나눠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시영 박사님 말씀 드려야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순서는요, 우리 세로토닌 예술단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시영 박사님의 세로토닌 드럼클럽 활동의 1기 졸업생들입니다. 국악공연단으로 경주대학교 고성용 교수의 지도 아래 세로토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로토닌 예술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15년 전에 우리 영광중학교 출신이고요.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인데 15년 전에 우리 학생들 행복하라고 만든 그런 세로토닌 드럼 클럽 출신 일기생들인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15년 정도면 좀 지겹지 않나요? 너무 행복하대요. 놀면서 시작해서 놀면서 일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언제 그런 무대에서 가장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운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도 더 깊이 행복감 빠져들어 볼까요? 오늘의 강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여 년간의 정신과 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저술, 강연, 매스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원 원장이신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영입니다. 저는 이제 제 고향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인데 대구 공항에 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 지저동 마을이 확 다 뜯겨버렸습니다. 제가 사실 고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주가 제 고향이 되면서 여기 시민 여러분 보니까 참 고향 까마귀보다 돼서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정말 참 멋있는 공연을 보셨는데 그건 뭐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렇게 키웠습니다. 이제는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국에도 드럼 클럽이 생겼어요. 요즘 이제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를 우리 영광중학 출신들 이 세로토닌 드럼 클럽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로토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머리에서 분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는 지금 세로토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고 멋있고 신나는 순간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불행한 것도 느낌이고 그러나 이 감정은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슬플 때는 슬픈 거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슬픈 생각을 하면 슬퍼지는 거죠. 그렇게 내가 기쁜 생각을 하면 기뻐지는 거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제가 읽었던 파랑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랑새 노래도 있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난 게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천포장사 울고 간다. 이게 아마 이 참 파랑새는 세계적으로도 이 행복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파랑새가 세계 명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 세링크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1911년도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이 축약본을 읽었으니까 조그마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연극 대본이었습니다. 연극 희원이었어요. 근데 이 연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가난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굉장히 부잣집이 살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그 부잣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음식도 잔뜩 차려놓는데 먹질 않아요. 사람들 이야기하느라고. 그래서 그 동생이 묻습니다. 오빠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맛있는 걸 많이 차리고 안 먹지 그럴까? 뭐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겠지. 이렇게 참 슬픈 이야기를 남배가 나누고 있는데 이 요술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너희들도 어디 가서 파랑새를 찾아오면은 내가 너희들 소원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 순진한 남배가 파랑새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는데도 파랑새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지치고 그런데 저 구석방에 아주 그 낡은 새자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새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새가 됐어요. 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그게 참 남해가 파란색을 끄집어내서 할머니 뭐든지 다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이웃에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있어요. 걔를 불러가지고 했더니 뭐 바로 멀쩡하게 아주 됐어요. 너무 좋다고 막 떠들다가 이 파란색을 놓쳐버렸어요. 이 파란새가 푸른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참 이 양반이 노벨상까지 받은 양반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힘들게 찾은 파란새가 그렇게 뭐가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참 그 작가가 원망을 좀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고로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을 네가 얻으려면 정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길에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는 행복을 얻으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제법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그렇게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북쪽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저는 대구 근교에 해방될 때 전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군의 문화재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한테 신부름을 시킬 때는 제 사정을 묻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있는데 너 오늘 저 하양에 면장댁에 다녀오너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요 이 논에 벼가 막 잔뜩 자득하게 익어 있고 늑대가 막 나오고 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에서 그 하양가지가 한 20년은 좋게 넘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아버지도 글쎄 체면도 없지. 그 알을 또 그 들판에 늑대가 오고 하는 그 한여름에 알을 시끄럽시키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랫동네하고 축구 시합이 있는 날이야. 이 내가 없으면 잘 못 이깁니다. 사실. 제가 이 축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아버지 말씀인데 뛰어가서 하양 면장한테 내가 큰 심부름을 했으면 억울함이 덜하죠. 딴 거 없습니다. 면장은 저 다음 문화재위원이 수요일날 몇 시에 한답니다. 그 한마디 딱 하고는 돌아가요. 요즘 같으면 뭐 아버지가 저한테 시킬 것도 없죠. 뭐 당신이 전화 한 통 하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건가. 저는 이 일본에 공부하러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어요. 돈도 우리보다는 좀 많고 좀 부자고 또 이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그 제가 요즘 이 어른들을 위한 공부를 좀 하느라고 일본에 공부하러 갔어요. 바로 엊그제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잘 사는 나라 일본이요.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참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영 시급한 표정인데 사실은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뭐 생각이 또 다르시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65세 노인을 노인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요즘 그런 어른이라고 정말 이렇게 대접을 잘하고 또 뭐 지하철 또 버스 승무 공짜고 거기다 경로석까지 만들어서 앉혀놓고 여러분 부자 나라 일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75세 이상 되면 뭐 몇 프로 할인해 주는 그게 답니다. 이렇게 인심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심 좋은 나라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안 믿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 말 믿으면 박수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저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괜히 가슴이 설레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뭐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양반이 아침에 이제 그 가정부가 그 정원을 둘러보고 오는데 그래 정원에 뭐 어떤 게 오늘 아침에 있더냐 그랬더니 그거 만날 그렇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혼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하루만 눈이 안 보이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편안한 나라에 지금 사방에 정말 우리 이 4대 강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지금도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참 고마운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건 정말 참 은혜롭고 우리가 정말 축복된 나라에 태어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땀을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밥을 굶듯이 다녔습니다. 부자 밥 먹듯이 굶고 다녔던 것이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저 위에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은데 내가 요즘 그 젊은 아이들 보면은요. 이게 전혀 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같아. 별종이야 쟤들은요. 뭐냐 우리는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고 쟤들은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달라요. 제가 이 최근에 책을 쓴 게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요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80년대 초반에 제가 쓴 책입니다. 후반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신인류 이제는 우리가 내년만 되면은 여러분 세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노인이 엄청 많아지죠.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됐다는 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건강 장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균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죠. 그리고 오늘 태어난 나이가 몇 살까지 살겠느냐? 83세입니다. 엄청 오래 사는 나이니까 83세 그러면 그리고 참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건강 수명은 우리가 오래 살면 뭘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 수명은 70 초반입니다. 그래 한 10년이 모자라요. 그리고 아직 살아는 있는데 건강하지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할 때까지는 10년은 우리가 별로 못 살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수의 늪이다.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늪을 건너가야 된다.
여러분 이 늪을 정말 우리가 잘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인구 동태를 보면은 80대가 180만 명입니다. 80대가. 근데 90대는 2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고비가 참 넘어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장소를 한다 그래도 90이 돼야 되는데 90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고비를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고 멋있고 행복하게 잘 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저도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이제 참 부끄럽지만 90입니다. 올해 딱. 그래 우리 이건 뭐꼭 박수를 받을 일 같지는 않은데 박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뭐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도 보면 우리가 모여서 가끔 점심 먹는 그룹이 있었는데 25명이었었는데 자꾸 줄여가지고 죽으면 8명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하니까 착한 친구들이야. 정말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어지르고 착한 아이들이야. 그리고 보면은 뭐든지 한 가지 봉사활동으로 가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 사람들이 오늘까지 살아가게 한 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창회 그룹이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 우리 한 그룹이 그 8명이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살아남은 친구들이 다 착해. 옛날에 주먹개를 쓰고 이런 친구들은 오래 못 살았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하겠다고 아동바동하고 돌아다니고 친구들한테 뭐 돈도 빌리고 갑질하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정말 착하게 그렇게 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수명은 평균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행복 수명도 있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말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고 괜히 쫓기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야 그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수명을 3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수명 다음이 이 행복 수명입니다. 그렇게 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세로토닌이 여러분 우리 뇌에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정말 모두 행복한 어른인 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됐냐.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어릴 적에 그 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산다는 게 야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는 저 알타이 산에서 북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이 몽골 시베리아 요동 벌판을 거쳐서 이 조선 반도에 이제 살게 됐는데 여기저기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신라가 여기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마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어디든지 물 좋다 풀 좋다 그러면 옮겨가는 그런 굉장히 이동성이 심한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소련에 바이칼로라고 굉장히 큰 바다보다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는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답사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갔더니 한국의 무당과 똑같은 게 있어요. 선앙당도 있고 뭐 붉은 깃발 달놓고 거기다 밥도 먹고 기도하고 절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야 도대체 이 추운 지방까지 우리 조상들이 뭐하러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뭐든지 겁도 없어요. 그 추운데 거기를 왜 갖고 해서 좋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거기 살았고 지금도 거기 보면 브릭족이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을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엄마, 아빠, 땅, 하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어려운 것도 잘 참고 그리고 어디든지 좋다 그러면 쉽게 빨리 움직이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물 좋다, 풀 좋다 그러면 우리는 옮겨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참 고비 사막을 넘어가고 알타의 산을 넘고 그 넓은 호수를 건너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한국의 무당입니다. 무당이 돼지머리 삼아 놓고 하느님 아마 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당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느님한테 우리가 무사히 건너가도록 이 사막을 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고속도로에서 춤추고 버스 안에서 노래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신난다 그러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K-팝이 저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거는요 벌써 우리 민족의 뿌리 속에 피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얌전한 사람이 여기 보면 참 점잖고 참 얌전한 어른들이신데 그러나 신이라면 우리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K-팝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무당 기질이 있어요. 무당 기질이. 무당이라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좀 신명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의 지수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88 올림픽을 할 때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70%가. 근데 요즘은 뭐 형편없습니다. 요즘은 뭐 한 30%도 잘 안 됩니다. 자기 중산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도 훨씬 잘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세계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세기에서 이제 21세기로 넘어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20세기와 21세기는 전혀 다른 생활입니다. 정말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쟤들은 정말 좀 행복한 아이들이죠. 부자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세대는 굉장히 격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이에요. 폭발하고 막 그러면 막 여러분 우리가 이 폭력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일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 16배가 더 높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해요. 아주 격하고 감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저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잘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21세기는 이제 이 문화의 세계입니다. 이제 정말 좀 감성을 잘 작업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일꾼을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로토닌 문화단을 만든 것도 사실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격정적이고 너무 때로는 막 그만 너무 넘쳐가지고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로토닌 북을 치자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신경은요 주로 이 뒤통수에 있습니다. 여기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뒤통수는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 보면 복싱할 때 보면 뒤통수를 못 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급소예요, 급소. 이거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 팍 치면.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신경이 잘 분포가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느냐.
거기 첫째는요, 잘 씹어야 됩니다. 이렇게 씹으면은 여기가 자극이 됩니다. 여기가 자극이 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여러분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좋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 씹어 먹어야 된다. 이게 아주.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요, 옛날에 우리 원시인들은 차가 없습니다.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정말 그래야 저 풀이나 때도 먹고 잡초. 그다음에 어쩌다 나무에 익은 뭐 이런 과일 때도 먹고 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걸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잘 걸어 다녀야 돼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안 걸어 다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꼭꼭 씹고 천천히 그리고 이제 잘 걷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급할 때는 우리가 심호흡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심호흡을 잘 하셔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세로토닌 신경이 분포가 되는데 여러분 세로토닌을 만드는 것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많이 사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분비가 될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옛날 우리가 못 살 때는 지금도요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여기는 케냐 지역인데 여기 조라는 친구인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저기 공부를 몇 번이나 2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속도 말라가지고 집을 짓고 그 가지고 이제 연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 젖잡아서 먹고 뭐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오래 살지를 못하죠 물론. 그러나 무슨 이제 이 병이 걸리거나 그런 것 소위 말하는 생활 습관병, 고혈압이다, 심장병이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정말 좀 요즘 어디 저런 게가 있을까? 그게 바로 세렝게티입니다. 정말 짐승들이 막 울거리고 거기를 뭐 이 관광객들도 차를 타고 아예 창문도 못 열게 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관광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기초를 이야기한다면은 건강은 첫째는 우리가 정말 주차를 멀리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차를 멀리 하는 것보다 걷는 게 머리가 공원에 갈 때도 제일 멀리 세우는 겁니다. 차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입구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운동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만 지속적으로 또 생활활동을 지속적으로 잘만 하면은 우리 사망률이 35%에서 40%가 늘어난다. 그런 것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끔 잡지에 우리가 12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그때까지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은 진짜 120세까지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잘 씹어 먹고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호흡을 쉬고 여러분 계단을 보거든 야 계단을 피해 다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걸음 한 나이 들기 전에 꼭 계단을 보거든 야 이 사람도 여기다 계단을 만들어놨네. 그래서 정말 계단아 반갑다 소리가 절로 나와야 된다. 주차는 멀리하고 계단아 반갑다 소리라고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주차는 멀리 계단아 반갑다. 예, 이것만 지키면은 15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걔는 헛소리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닌데 일단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참 우리가 군집 본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때 사람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강의하는 게 제가 처음입니다. 기껏해야 그래도 한 몇십 명씩 모이는 게 이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참 여럿이 함께 hand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라도 가족 중심의 대가족 제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럿이 모여 살았는데 요즘은요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혼자 혼밥 먹고 혼술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여러분 이것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독해서도 못 살죠. 외로움이 합니다. 외국도 뭐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영국에는 그래서 고독 장관이 있습니다. 이 고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장관이 있습니다. 일본도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도 고독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제 고독 장관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하거든 저한테 좀 추천을 좀 저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똑같은 물인데도 하나는 감사라고 썼고 하나는 바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물이, 여러분 물은요 아주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은요 정육각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 밑에 이 물은 정육각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른편에 이 바보라고 쓰는 물은 물 분자가 형편없이 아주 흐트러져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지 정말 우리가 세로토닌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많이 정말 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세로토닌 예술단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가지고 뭐 어떤 건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1층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부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더 크게 한번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이야, 좋다. 제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 요 놈을 가지고 제주를 한번 부리려고 나왔는데, 요거 딱 보니 생긴 것이 모래시계 같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요 장구 같기도 하고, 뭐 생긴 거야 이래저래. 요것이 뭐 하는 놈인 거 하니 바로 요 줄을 한번 타보는데, 요 놈이 요 줄 위에 올라서 저 높이 올랐다가 사뿐 올랐다가 사뿐 팔에도 감겼다가 풀리고, 뭐 눈만 번쩍 뜨고 있으면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느냐 장녀를 갖다 쳐라.
좋다. 아유, 족방울이란 놈이 줄을 잘 타는가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 족방울을 턱하니 세워놓고 줄을 한번 태워보는데 어떻게 타는지 눈만 번쩍 뜨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뭐더냐? 장애를 끈다. 쳐라! 아여보게! 오늘 사람 참 많이들 모였구만 그려. 아이고 박수 칠까요? 그래 박수 한번 듣고 가자고요. 그렇지. 아유 저기 저 사람이야 많건 적건. 아 우리 여기 못 온다고 이렇게 나왔대요. 아이 뭐 돈다고 나오기? 예. 우리가 오늘이고 영주 인성 아카데미에 이시영 박사님께서 오셨다고 하니? 아 우리 세로토닌 예술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아이 그러죠. 이곳을 아주 그냥 들었다가 놨다가 들썩들썩 그러려고 나왔지. 아이고 뭘 어떻게 들었다가 놨다가 들썩들썩 한다는가요? 아이 보게. 아이 그거 아니잖아. 뭐요 그럼? 아이 그나저나 자네 그렇지. 영주 출신 아닌가? 맞다 이거지 대사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맞다. 아이 그래요. 지가요 여기 영주 영광중학교 59회 출신이요. 야. 여기 영광중학교 출신 계셔요? 어디? 아 뭐야 후배네. 잘 봐. 그래요. 그렇지. 아이 그러잖아 저기 저 그쪽도 저기 저 여기 영주 출신 아니에요? 그렇다네. 나는 전 봉산고등학교 현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인성의 덕목을 확실하게 갖추고 졸업했다네. 아이고 대단하네요. 네 선생님. 아예. 우리 후배님들도 왔지 않는가? 앉아서 박수 칠 거요? 선배님들 계시죠? 아야 이 인성을 갖췄다네 나는. 그래요. 근데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마을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을 가지고 한바탕 놀아보는데. 아이고 저기 요것이 뭔지 요것을 가지고 한바탕 놀아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네. 이것은 바로 번화라는 것인데. 번화. 그렇지 다 같이